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구 지역 의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정권 심판, 낙하산 밀실공천 심판론을 내세우며 틈새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설상가상 지내던 집마저 월세가 밀려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한 고교생이 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해야만 했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주위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고교생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통령기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 모든 의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싹쓸이하겠다는 기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 막판에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불거진 보수 분열의 틈새를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공략에 나서 또다시 싹쓸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 관련 지역 여론 동향을 총선 풍향계에서 우성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지역 모든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의석을 싹쓸이할 기세입니다. 당초 대규모 현역 물갈이 예상과 달리 무감동, 무혁신 공천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중진들을 다시 공천하면서 텃밭 사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다만 공천 막판 불거진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비판과 중구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에 따른 논란은 부당 공천 심판론 등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남구에서는 도태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공천이 취소된 대신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공천을 받은 데 따른 논란이 거셉니다. 도태우 후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를 배제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을 내리꽂는 건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주민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뽑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다시 전략 공천한 데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누구라도 내리꽂으면 무조건 당선될 것이라는 보수 정당의 오랜 악습을 이번에야말로 깨뜨려야 한다는 유영아 변호사를 달서구갑에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서도 적정한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며 이번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들 너무 우습게 봤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구의 국민의힘의 후보자 중에서 저도 생판 한 번도 못 들어본 후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대구가 국민의힘의 가두리가 아닙니다. 북구갑과 동구 군위군갑에서도 국민 추천제로 공천받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낙하산 밀실 공천 논란과 텃밭 무시라는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과 함께 텃밭 홀대론을 확산하며 이번 총선 대구 지역에서 세석 당선을 목표로 보수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는 총 34명이 출마해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12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냈고 민주당은 8개 선거구, 무소속은 5개 선거구 등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1명, 여성은 3명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0, 30대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총선 선거대책본부는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달서구 을 윤재욱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소속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대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달서구 갑 유영하 후보가 이른바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의 무죄를 변론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듯 유 후보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설상가상 지내던 집마저 월세가 밀려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한 고교생이 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해야만 했던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주위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아버지도 찾았고 새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 학생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늦은 저녁,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한 학생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주는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시간은 시작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학생의 시련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아버지가 직장을 구한다며 나간 뒤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지난 터라 홀로 생활해야 할 형편에 설상가상 월세가 밀려 지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가 좀 많이 걱정됐어요. 그게 막막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앞으로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기도 하고 누구나 부모의 도움으로 크는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동시에 아버지는 좀 언제 돌아오실까라는 걱정도 좀 했고 어디 가서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이때 손을 내민 건 친구와 주위 어른들. 한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웃들은 김모 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구 서구가족센터와 복지관 그리고 서구희망복지지원단은 아버지를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고 결국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김모 군과 아버지가 함께 살 집도 도왔고 냉장고며 각종 살림살이 역시 주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줬습니다. 그 집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후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후원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후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랑 학생의 가족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또 후원금 저희가 또 연계해가지고 학생 쪽으로 그 뭐 학업 관련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을 평범하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프레스 작업 도중 사고로 손가락 5개를 잃었고 당뇨가 심해 치아가 절반이나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몸무게가 42kg에 불과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 도시가스 밀리고 물세 밀리고 전기세 밀리고 계속 다 밀리는 거지. 그리고 일자리 여기저기 가도 손이 이랬다 봐야 안 서재.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아버지로서 한 게 없는데. 김모 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자 포기했던 대학 진학의 꿈도 새로 생겼습니다.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국악 전공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 꿈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련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낸 김모 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베푸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김모 군에게 이제 행복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농번기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중 한 곳인 천안 송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눕히는 유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이거 유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맺는 작업인데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미 이달 중순에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하거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농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불법 체류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인 작업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농민들은 탁상 공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저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제를 이제는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나오고 무섭다고 이제는 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인네들만 듣고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인데. 더 큰 문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백꽃 개화 시기. 벌과 나비를 대신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화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거죠. 농촌은 문 닫는 거죠. 왜 외국에다 다 잡아가면 이 일을 다 누가 해요? 그냥 먹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수입해 먹어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법무부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농 시기에 단속은 조금 유예를 해줘서 잡아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기를 일을 하게. 뭐 외국에다가 어떻게 하던가 관리를 하던가 해야 대일을 해먹지 못해 먹어요. 그래서 좀 농촌 좀 살려달라고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용역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7월쯤이면 최종 관광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동성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9.4%입니다. 상가 5곳 중 1곳은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이은 유동인구 감소 현상이 짙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호텔 카지노업이 가능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과 행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 회장. 용역 결과 지난해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만여 명으로 법적 요건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광 안내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지와 관련 없는 토지 비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다음 달 중 대구시에 관광특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치면 최종 관광특구로 지정됩니다. 중구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쯤이면 지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더 끌어오기 위한 동성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지정이 되고 나서 각 구역에 교동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동성로에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없으면요
서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있잖아요.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전국에 있는 관광특구는 모두 13개 자치단체 총 34곳. 동성로가 선정되면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만 4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있을 만큼 파크골프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생활 스포츠인데요. 파크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천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크골프는 1980년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도입돼 노년층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4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활동할 정도로 생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우선 배우기가 쉽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다치는 일이 전혀 없는 반면 많이 걸으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복장도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편한 복장에 운동화만 신으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인데 길이 86cm, 무게 600g 이내 클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본 노후는 파크골프 채가 있어야 되고 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자는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모자가 꼭 필수적이고, 그리고 공치는 마크가 필요합니다. 마크. 그리고 이유가 되면 배치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방식은 골프와 비슷합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공을 쳐 홀에 따라 3번 또는 4번, 코스가 긴 곳은 5번 만에 지름 20cm, 깊이 10cm 크기의 홀컵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자, 티박스에 올라간 후에 공은 티 위에 정확하게 놓고, 자, 클럽 잡는 방식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이렇게 오버래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 위에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린 후 클럽 페이스를 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공을 정확하게 백스윙 한 후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파크골프는 지난 2015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3대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동호인들은 다른 종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크골프만의 매력이라고 손을 치켜세웁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5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5개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 개발자, 간호조무사, 실버 통합 돌봄 전문 입력, 회계세무사무원과 이커머스 창업과정입니다. 각 과정의 모집 정원은 16명에서 20명으로 최종 교육생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신청은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토요 시민 콘서트를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에서 주말마다 펼칩니다. 시립예술단은 첫 공연을 지난 23일 저녁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토요 시민 콘서트는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일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정 고령부 일대에서 시민봉사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화 활동은 하천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각 기관별로 나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구청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돌봄 어린이집을 기존 내당 어린이집에 이어 인지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달서구가 올해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99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검정고시의 시험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초졸과 중졸은 상원중학교, 고졸은 경운중학교와 성지중, 월서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친구와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한 학생의 새로운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도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돌려줄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말에서 더 큰 희망을 봅니다. 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웃의 온정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대구의 각 구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